커피를 볶는 로스터의 잘못이냐, 추출을 하는 바리스타의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로스터들은 로스터가 신경 써야 될 온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바리스타들은 바리스타가 신경 써야 될 온도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한층 더 향상되는 대한민국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분쇄도도 똑같이, 추출수 온도도 똑같이, 추출을 똑같이 했는데 커피 맛이 달라졌어요. 나는 분명히 똑같이 추출을 했는데 로스팅이 바뀐 건 아닐까요? 원두가 바뀐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겨울철만 되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저도 겨울철만 되면 이런 전화를 무수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커피는 로스팅을 할 때마다 아그트론을 홀빈 상태로도 찍어보고 그라인딩 상태도 찍어보고 프로파일도 쫙 관리하면서 로스팅 끝날 때마다 추출해서 먹어보고 원두가 제대로 볶아졌는지 퀄리티 컨트롤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로스팅이 잘못됐을까요? 추출이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나는 추출을 똑같이 했는데. 자, 오늘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커피를 볶는 로스터의 잘못이냐, 추출을 하는 바리스타의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원두가 잘못되었다, 아니다, 추출을 잘못해서 그렇다 라는 분쟁들이 매장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로스터와 바리스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원두를 사서 추출해 드시는 고객과 원두를 판매하는 판매업체 간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언제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겨울철과 여름철에 많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 겨울철과 여름철에만 이런 컴플레인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한 논쟁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추운 겨울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 때문입니다. Temperature. 때문인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온도 때문이라는 걸요. 그럼 이 온도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이야기만 여러분 잘 들으셔도 커피 실력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의 실력도 상승할 수가 있고 로스터의 실력도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슬럼프라는 걸 겪게 되는데,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잘 되던 게 왜 안 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상 커피를 추출하고 하는 과정들이 뭔가 운동선수처럼 신체적 능력에 100% 의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오는, 신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오는 그런 슬럼프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커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슬럼프는 왜 겪게 되는 것일까? 뭔가 아주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커피를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커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 있어서 실험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변수 통제입니다. 변수 통제. 그러니까 커피를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커피에 대해서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변수 통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온도에 대한 이야기도 변수 통제가 안 되어서 생겨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다 추출수의 온도에 집중해 있을 것입니다. 자, 추출수 온도 말고 우리가 통제하는 온도가 뭐가 있죠? 없죠. 네,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추출수 온도만 신경을 쓰면 나머지 온도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처럼 변수를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추출수의 온도 한 놈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집중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함정이 빠지는 겁니다. 변수를 통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추출수 온도에 집중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추출할 때의 온도로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추출수의 온도가 맞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령 70도로도 추출해보고 75도로도 해보고 80도, 85도, 92도, 93도 이렇게 추출수의 온도를 변화를 줘가면서 추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원두를 추출수 온도 93.5도로 추출하니까 가장 맛있게 나오더라. 추출수의 온도를 90도로 하니까 바디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 추출수의 온도를 96도로 하니까 조금 쓴맛이 받치더라. 등등의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고 쳐요.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한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단 추출수의 온도 외에 다른 모든 부분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부분. 추출의 방식이라든지 물과 커피가 접촉하는 시간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낙차를 줘가지고 때리면서 일어나는 그런 변수라든지
뭐든지 뭐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쇄도도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통제가 되어야지 오로지 추출수의 온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인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뭔가? 뭘 놓쳤을까요? 첫 번째, 주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이 방의 온도, 이거 측정 안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여름철에 이 방의 온도가 에어컨을 틀기 전에 한 25도쯤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더울랑말랑 하지만 그냥 뭐 따뜻한 정도의 온도였을 거예요. 그때 추출수 테스트를 했어요. 93도에서 너무 맛있었어. 오케이. 근데 겨울철에도 했어요. 딱 들어왔어요. 이 방의 온도가 12도까지 내려왔어. 보일러를 막 켰어. 자, 여름철에는 이 방의 온도가 25도였다고요. 근데 겨울에는 보일러를 켜고 한 20분이 지나도 여기가 아직 14도 언저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방 안의 공기의 온도가 11도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게 제가 말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변수 통제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25도의 상온에 있었던 이 주전자의 온도는 얼마일까요? 자, 12도의 온도에 있었던 이 주전자의 온도는 얼마일까? 못해도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95도로 물을 끓였어요. 그 95도씨의 물을 여기다가 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여기 떨어집니다. 이 상온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는 열교환, 열평형이라고 해요. 이 열교환과 열평형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일어납니다. 물을 끓였던 주전자에서 이 드리포트로 옮기면서도 주변 공기의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열을 빼앗길 것이고, 이 드리포트의 온도도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면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서도 여기서 온도를 또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출 전에 이 드리포트에 물을 옮겨 담으면서도 온도가 5도 이상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추출을 할 때에도 여기 가느다란 물줄기로 나오면 열교환이 더 빨라요.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굵은 물줄기는 좀 덜 할 것이고 가는 물줄기면은 더 빠르게 열교환을 할 거란 말이죠. 가는 물줄기로 드립을 시작한다면 떨어지면서 이 주변 온도에 따라서 열을 더 많이 빼앗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담겨있던 물과 커피 파우더가 만날 때까지 또 몇 도의 손실을 보겠습니까? 여름철 25도의 방 온도에서 할 때랑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름철이랑 똑같이 이 방의 온도를 25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를 막 뗀다 그러면 가스비가 엄청나게 나와서 나중에 가스 고지서를 받으면 30만원, 40만원 나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추출수의 온도 자체를 더 높게 쓰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커버하거나, 그다음 드리포트를 예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야 한다는 겁니다. 드리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퍼의 온도도 상온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차가워져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온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두의 온도. 원두의 온도. 자, 방금 말했던 이 상온의 온도를 신경을 써가지고 더 뜨거운 물을 준비했어요. 100도씨 물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한 95도를 만들어가지고 온도 손실을 한 3도 정도밖에 안 본다. 그렇게 하더라도 추출하는 원두의 온도가 중요한 거죠. 자, 여름철에 이 원두의 온도는 한 20도 가량이었는데 겨울철에 이 원두의 온도가 10도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원두에서도 이미 10도나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과 이 차가운 온도가 만났을 때 물의 온도는 더 빠르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온도 손실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 통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의 온도도 맞아야 되고, 추출수의 온도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은 드리포트의 온도, 주변 공기의 온도까지도 다 컨트롤을 해야지 여름철에 추출한 거랑 겨울철에 추출한 게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온도는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냐면 분자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분자 이동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낮으면 분자 이동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가령 이런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물 분자가 이제 커피 파우더 안에 흡수돼서 들어가서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가져오는데 온도가 높으면 더 빨리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성분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좀 시부작 천천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성분을 좀 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감을 이뤄내는 주요 성분들을 제대로 못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좀 더 자극적인 성분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수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되려면 주변 공기 온도와 원두의 온도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또 우리가 추출할 때 간과하고 있는 놓쳤던 온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라인더의 온도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원두를 분쇄하는 그라인더도 겨울철에는 차가워져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라인더를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이제 실생활을 하고 있는 실내라고 한다면 온도가 조금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겨울철에 조금 쌀쌀하게 온도를 맞춰놓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오히려 너무 따뜻하게 하면 감기 잘 걸린다고 적당히 온도를 조절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인더 온도 자체도 많이 차가워져 있으면은 분쇄를 할 때 온도가 좀 더 떨어져서 분쇄가 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원두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라인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변 공기의 온도도 중요하고 원두의 온도도 중요하고 원두를 분쇄하는 그라인더의 온도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드리퍼의 온도, 드리포트의 온도까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각 한 곳에서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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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씩 빼앗아 가면은 실제 추출수의 온도가 70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언더 뉘앙스가 나고 추출이 잘 안 돼가지고 채널링 맛이 나고 좀 텁텁하거나 떫은 맛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단맛이 쫙쫙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스타들은 여름철에, 겨울철에 이 온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이거 로스팅 문제 아니야? 이렇게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주변 공기의 온도와 원두의 온도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를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온도로 겨울철에는 쓴다거나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 100도 이상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100도도 아니에요. 실제로 떨어지면 좀 더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커피와 물이 만날 때 98도 이상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과 커피의 접촉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접촉 면적을 늘려준다든지 이것의 하나로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쓴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좀 더 안정적인 추출을 만들어가는 그런 테크닉이 겨울철에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스터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 자, 일단 로스터가 놓치고 있는 온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역시나 주변의 온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로스팅 머신에 따라서 주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고 조금 덜 받는 게 있는데 근데 주변 공기의 온도는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로스팅기는 공기를 순환하거든요. 배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흡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흡기될 때의 그 공기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막 30도, 막 40도 이랬는데 겨울철에는 막 5도 막 언저리 그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가스불 또는 전기식 할로겐을 통과하면서 열풍을 바뀐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공기의 온도가 로스팅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나 열풍식 로스팅기가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열풍의 비중이 높은 거는 열온 자체가 열풍이다 보니까 차가운 공기가 흡기되면서 실제 열량보다도 더 적은 열량이 콩에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열풍이 비중이 적고 또 주물 드럼을 가져서 보온이 좀 잘 되어 있는 로스팅기의 경우는 겨울철에 조금 덜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로스팅 룸 안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난로를 피운다거나 하는 영향들 필요하고요. 요거는 사실 오늘 온도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습도도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습도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만한 이야기들이 많다고요.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또 뭐가 없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로스터가 놓치는 온도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생두의 온도입니다. 이거는 아까 바리스타랑 연관이 되는 거죠. 바리스타에게 재료는 원두겠지만 로스터에게 재료는 생두잖아요. 생두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거의 한 20도였는데 겨울철에는 영상 4도 막 이러면은 거의 16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당연히 로스팅에 영향을 줍니다. 터닝 포인트까지 가는 온도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리고 콩 자체가 밀도가 있단 말이에요. 생두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온도도 중요하지만은 콩 안에 있는 온도는 또 열이 주어지기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더 많이 영향을 줍니다. 초반 한 1, 2분이 아니라 한 3분, 4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보관되고 있는 생두의 온도를 컨트롤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겨울철에 생두의 온도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에 맞게끔 예열하는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프로파일 자체를 조금 다르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로스팅할 때는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놓치고 있는 온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정말 잘하는 로스터리 업체들은요 이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두통에다가 온도 센서를 심어놔가지고 로스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생두 온도가 이 정도네? 라고 데이터 안에서 예열량을 좀 늘린다거나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실내 온도 습도를 방마다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 로스터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원두를 받아서 내가 추출해 먹었는데 좀 떫은 맛이 나고 좀 덜 익은 것 같고 언더가 난 게 아닌가 원두가 좀 바뀐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짜 로스터가 좀 통제를 잘 못해서 언더 디벨롭을 좀 만들어가지고 콩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주변 온도를 통제하지 못해서 추출이 달라졌을 가능성 있습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남 탓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신경 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다면 모두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로스터들은 로스터가 신경 써야 될 온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바리스타들은 바리스타가 신경 써야 될 온도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한층 더 향상되는 대한민국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